인천에 위치한 삼도 1차 아파트. 이곳에 살고 있는 260여 세대의 주민들은 3년 전부터 아파트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1, 2, 3, 4층이요. 입주자 대표인 조기훈 씨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제가 에어컨 실외기 부서진 아파트 외벽이었습니다. 기둥이 다 튀어나왔네요. 아유, 야 이걸 없었는데 지금 발견한 거야. 와, 깨진 콘크리트 사이로 선명하게 드러난 철근.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실 때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 어디 좀 약한 부분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깨지면서 철근이 노출될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철근이 노출되면 그때 붕괴로 들어가는 거다. 붕괴로 들어가는 거다? 예.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붕괴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부로 들어가 좀 더 가까이에서 건물의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분이 벽면에 생긴 균열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손이 들어가는데? 예. 손가락이 다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이 균열이 아니라 이건 그냥 붕괴죠 지금요. 심지어 아파트 콘크리트 벽이 부풀어 오른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튀물어졌죠. 벽체 안에 든 철근이 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 봐야 되겠네. 봐야겠어, 이거. 일이냐. 이거 갈라지는데? 이게 막 부서지는데? 여기까지 나가네. 아 밑에 사람 같이 안 봐. 쉽게 부서져 내리는 천정 콘크리트. 으스러지고 있네. 여기 철근이 이게 철골이죠. 철골 구조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고. 이 건물. 건설된 지 약 30년이 지난 아파트. 노후화 때문이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합니다. 건물이 지금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길고. 예,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땅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건물도 함께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어로 중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바꿨고요. 내리겠습니다. 자동차 기어를 중립으로 둔 채 제작진이 차에서 내리자 마치 후진을 하듯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 여러 사람이 차를 막아서야 할 정도입니다. 몇 번을 실험해봐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주차장이 도로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진 상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25년을 살았는데요. 25년 동안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이중 주차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주차하고 서로들 나갈 때는 그냥 손으로 밀고 이렇게 나갔었어요. 근데 공사하고 난 이후부터는 밀었다가 큰일 나죠. 그냥 자동적으로 아까 하신 거 그냥 차가 굴러갑니다. 문제는 아파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과 인접한 상가에도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건물하고 아스팔트하고 딱딱한 구조물인데 이 자리에 보면은 쫙 갈라져 예, 있네. 전체 건물이 다 삥 둘러가면서 예. 건물하고 이 주차장이 바닥하고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잖아요. 완전히 건물하고 주차장 바닥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건물과 주차장 바닥 사이 틈으로 긴 철근을 넣어 깊이를 가늠해봤습니다. 이렇게 묶어놓고 이걸 한번 제가 들어간 빼보겠습니다. 거죠 이게? 예, 보십시오. 과연 얼마나 깊은 균열이 발생한 걸까? 천장을 뚫고 나갑니다. 예. 자로 재본 결과 그럼 요거 잡으세요. 무려 2m가 훌쩍 넘게 땅속 깊이 균열이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가 주인인 염준호 씨 역시 이런 균열들이 2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그 폭이 점점 더 넓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노화가 돼서 이제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노하고는 상관이 없죠. 내가 왜냐면 공사를 다시 한 건데 예. 새로 다시 다 한 거거든요. 이것도 예. 이것도 새로 다 한 거고 새로 다 다 했는데 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하고. 삼도 1차 아파트 건너편에 위치한 한 대형 교회. 교회 건물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면서 그 땅이 꺼지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 뒤틀려 있네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휘어져 버리네요. 세상에. 건물 입구가 내려앉기 시작하면서 찌그러져 버린 철 구조물, 벽면 콘크리트도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계단을 비롯한 건물 곳곳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 어우, 여기도 지금 쩍쩍 밖으로 완전히 다 보이네요. 지금 밖에 여기 틈으로 밖이 보일 정도로 지금 이게 갈라져 버렸어요. 천정의 균열 상태도 심각합니다. 문제는 많은 신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1,500여 명이 이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도 많고 또 그 어린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3년 전부터 건물이 갈라지고 부서진 걸까? 우리가 만난 주민들은 3년 전 시작된 지하터널 공사를 지목합니다. 발파 공사하기 전에는 다 뭐 이상이 없었죠. 발파 공사 이후로 계속 갈라지고 내가 보기에는 그거 다이너마이트 터트린 거예요 밑에서. 그래가지고 그거 충격으로 아파트에 누워 있는데 그걸 느낄 정도면은. 2015년 이전에는 저희 아파트에 이런 이상 현상이 나타난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아파트 밑으로 들어온 거는 2015년도에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 아파트 완전히 통과한 거는 2016년 12월 정도에 통과했습니다. 실제 교회 건물과 3도 1차 아파트를 비롯해 이상 현상이 나타난 5개의 건물들은 모두 지하터널과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하터널은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 2014년경 공사를 시작해 약 3년 후 완공됐습니다. 총 길이만 5.5km,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입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지하터널을 달려봤습니다. 실제 3도 1차 아파트 아래 지하터널이 뚫려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하터널 공사가 어떻게 아파트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까? 이찬우 박사는 먼저 땅에 묻혔던 부분이 밖으로 드러난 것을 봤을 때 집안이 침하됐다고 주장합니다. 20cm 정도 침하가 지금 이미 발생을 했는데 25mm, 2.5cm가 넘어가게 되면 집안이 불안정하다고 이렇게 이미 이제 그렇게 인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그는 아파트 집안 침하의 원인이 지하터널 공사 도중 유입된 다량의 지하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하수가 대규모로 이제 터널 안으로 이제 유입이 됐거든요. 토사도 대규모로 유실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토사가 빠지면서 지하가 이제 공동화되는 현상을 초래를 했고,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지표가 이렇게 심화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터널을 만들기 위해 땅을 파던 당시 지하수가 있는 단층을 건드렸는데 그때 지하수가 공사장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하수가 빠지면서 빈 공간이 생겼고 이후 그 공간이 무너지면서 집안 침하가 발생했다는 것. 실제 터널 단면도에 표시된 지표층을 살펴보면 지하수가 땅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하수가 이제 있는 위치가 지표면에서부터 굉장히 낮아요. 땅만 파면 이제 나올 정도, 뭐 불과 몇 미터밖에 안 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이런 밑에다가 이제 지역에다가 터널을 뚫었을 때는 엄청난 준비를 하고 뚫어야 되는데 뭐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 하고 그냥 뚫은 거죠. 우리가 입수한 사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초 공사장에 유입된 지하 수량은 하루 약 1,800톤. 그런데 4월부터 양이 급격히 증가해 7월엔 6,600톤 넘게 지하수가 유입되기도 합니다. 지하수 유입량이 2배가량 증가했던 4월, 잠시 공사를 중단한 건설사. 한 달 후 다시 공사를 재개합니다. 하지만 공사가 재개된 이후에도 지하수가 유입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3도 1차 아파트 인근에서 집안 침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1월 계측을 중단합니다. 전문가는 건설사가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변이가 이렇게 나오고 물이 이렇게 발생 유입이 된다면 당연히 어떤 그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계측을 중단시켜 버렸다.
이거는 뭐 자기가 굉장히 사람을 치워놓고 뺑소니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공사 전 집안 침하 문제를 예측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대규모 건설 공사를 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하는 환경 영향 평가. 우리는 그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공사 전 진행한 공청회에서 이미 지표 침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던 윤지선 전 교수를 만났습니다. 톤넬을 구작을 하면 무조건 물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소위 톤넬을 구작을 했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가. 구작하자마자 바로 지지를 해주고 병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주의를 하고 있는가. 벌써 4년째 건설사와 국토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주민들. 올해 1월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이 싸움이 언제쯤 끝날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불안하죠. 항상 집이 내놔도 지금 팔리기는 힘든 상황이고 누가 들어오겠어요. 이렇게 벽이 근가 있고. 이게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멀쩡하지 않아요. 속도 골병 들고 바깥에도 골병 들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여러 차례 A 건설사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추후 서면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터널 공사의 발주처이자 책임기관인 국토부의 입장은 어떨까? 인천 그 3조 아파트 예. 붕괴 관련 어차피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예. 그거는 어차피 그 피해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소송 결과에 따라 정리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방송을 사흘 앞둔 지난 30일 A건설사에서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공사는 적법한 절차로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됐다. 설계에서 계획한 지하수 유입량 이내로 지하수가 유입되었고 땅 꺼짐 현상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였던 걸까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기준을 준수해 공사를 진행했다는 A건설사.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공사 시작 이후 공사 현장 인근 주택과 상가에 균열이 생기고 건물이 기울기 시작한 걸까요? 전문가들은 삼두 1차 아파트의 집안 침하 사고는 잘못된 설계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관리 체계의 부재, 무리한 시공 관행 등이 어우러진 인재라고 주장합니다. 재판을 통해 명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조속히 책임 소재가 가려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경우처럼 인근 공사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은 또 있습니다. 충남 서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올해 11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2017년 공사가 시작된 이후 창고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오연숙 씨. 물류 자재 창고. 예, 자동차 부품 창고로 세줬었던 거예요. 땅이 지금 푹 꺼졌네요. 지금. 예, 그래서 창고에 여기 많이 쌓였던 거를 다 빼갖고 지금 나갔어요. 지진 난 것처럼. 예.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창고 바닥이 두동강 난 상태. 창고 한쪽 바닥이 아예 내려앉은 겁니다. 깊이를 재보니 무려 40cm나 됩니다. 작년 여름에 여기 비가 많이 올 때는 여기에서 물이 샘 솟는 것처럼 좀 퐁퐁퐁퐁퐁퐁퐁 예, 군데군데 이렇게 퐁퐁퐁퐁 솟아났었어요. 당시 갈라진 콘크리트 아래에서 샘솟듯 솟아났다는 지하수. 보여? 지금 다른 층이 이렇게 들어. 아직도 흙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창고 역시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겨야 되는 물건이 그냥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지. 그리고 예, 이게 붕괴될 사고가 있어요, 저희가. 사실 또막을 저렇게 놨어요. 저거 파고 들어갔잖아요, 저기. 예, 지금 이게 굉장히 무너지려고 하면서 붕괴가 돼서 저 정도 파고 들어갔습니다, 저게. 주민들은 건설사가 아파트 터를 팔 당시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유입됐다고 주장합니다. 그 지하수로 인해 인접한 건물들의 지반이 내려앉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 공사 현장과 문제가 생긴 건물들은 거의 맞닿아 있는 상태. 우리는 건설사 관계자들을 만나 터파기 공사 당시 현장에 다량의 지하수가 유입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공하면서 흙막이를 진짜 잘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뭐 시트 파일로 해서 강성으로 해서 실은 뭐 저희가 돈 들여서 이렇게 피해를 안 가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는 온 것은 맞아요.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해 안전하게 공사를 했다는 주장. 저희가 이제 여기 땅을 파다가 변이가 오니 저희가 이 변이를 잡아놨죠. 잡고 공사를 해야죠.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뭐 서류상으로도 다 있고 감리 저희만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감리도 확인을 하고 감리가 일도 안 되면 감리가 일을 못하게 하죠. 현장에 문제가 있었다면 감리사가 지적했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결국 공사장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당시 공사 현장의 감리사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어렵게 만난 그는 건설사와는 다른 주장을 합니다. 요거는 원래 계획안이 아니었었어요, 이게. 근데 이 시트 파일이 이 차주성은 있지만은 LW 그라우팅보다 차주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근데 그 공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걸 채택을 한 겁니다. 공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 이게 편법을 한 거죠. 흔히 집안 침하를 막기 위해 지하수를 차단할 방법을 검토하게 되는데 건설사가 설계 도면에 있던 공법과 다른 차수 공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바뀐 공법은 비용이 저렴한 데 반해 지하수 유입을 막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당시 공사장엔 항상 지하수가 흥건했다는 주장. 그런데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걸까? 상당히 수차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빨리 이걸 갖다가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 건설사 반응은 그냥 당신들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방침대로 할란다. 그리고 그냥 공고사직으로 해가지고 사직이 됐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공사 현장.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이들은 또 있습니다. 약 100여 명의 아이들이 수업받고 있는 서울의 한 유치원. 이곳 역시 인근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초부터 아이들이 유치원 건물을 떠나 옆 건물에서 수업을 받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실제 해당 유치원 건물은 공사장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상태. 우리는 유치원 원장의 도움을 받아 직접 건물의 상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사장의 위치는 유치원과 맞닿아 있다고 할 만큼 가까운 거리. 성인 남자 한 명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실제 간격은 얼마나 될까? 유치원과 공사장 간의 거리는 겨우 1m 7cm. 벽에 난 틈 사이로 공사 현장이 훤히 보이기도 합니다. 유치원 원장은 건설사가 아파트 터를 파기 시작하면서 유치원 건물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막 교실 문짝도 막 틀어지고 막 이렇게 여기 보시면 막 다 벌어졌잖아요. 여기 진짜 벌어졌는데 손이 다 들어가네요. 건물 벽은 내부 자재가 훤히 보일 정도로 균열이 생긴 상황. 여기 사이 벌어진 것도 보이시죠?
어디 사이요? 여기요, 여기 사이요. 요 사이요? 근데 이제 건물이 기울어지다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막 벌어지는 거예요. 바닥에도 3cm나 되는 틈이 생겼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기가 딱 맞는 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벌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놔보세요. 아니 놔보면 이렇게 스르르르르 문이 이렇게 자동 문이에요. 네. 기울어져 있다. 네네. 스르르 스르르. 그만큼 건물이 기울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머. 게다가 올해 들어 벽의 균열도 더 많이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건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공포가 된 지 오래. 만약에 거기 금이 간 게 그대로 있다. 그것만 그렇다. 그러면은 좀 덜 불안할 텐데 계속 금이 가는 거야. 계속. 오늘 한 개였다면 내일 2개가 추가되고 3개가 추가되고 막 이러니까 뭔가 건물에 지금 이상 징후가 계속 보여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다는 유치원 원장. 올해 1월 전문가들이 건물을 점검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균열 발생, 유치원 놀이시설 집안 침하, 출입문 이격 발생, 다수 균열 발생, 긴급 상황 예측이 어려움. 긴급 상황 예측이 어렵대요. 예측이 어렵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 건물이 그냥 진짜 무너진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기 본관 건물의 아이들 안전할까요? 당시 유관 점검을 한 후 전문가가 냈다는 현장 점검 보고서. 건물에서 기울어짐, 균열 등 다수의 문제점들이 발견됐지만 놀랍게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 해당 구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보고서 내용대로 유치원 건물이 안전한 상황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균열 발생 여부나 뭐 이런 거 진행 여부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저희가 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계측한 내용 가지고 이제 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래서 이제 계측한 결과에 의하면은 뭐 큰 지장은 없는 거로 다 이렇게 나온 그런 상태예요. 계측 결과는 계측 결과는 어떻게 보고가 여기 들어온 최근 자료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계측 최근에 이런 거 가장 최근 계측 그 결과 보고서. 지자체 담당자들이 건물의 안전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계측 결과 보고서. 계측 업체가 공사 내내 인근 건물의 기울기 정도와 균열 정도를 측정한 결과가 기록돼 있습니다. 보고서만 보면 지난 12월부터 4월까지 유치원 건물의 기울기와 균열 상태는 안정권.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건물의 상태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계측 보고서를 살펴본 전문가. 그런데 봐, 이 엉터리잖아. 다 제로로 놨잖아. 아, 엉터리라고요? 왜? 아까 3.5에서 다 제로로 놨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옛날 데이터를 가져갖고 조작을 한 거야, 조작. 아 그래요? 아, 조작을 했다고요? 이 변화량이 원래는 있었고 기존에 변화량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3.2인데 지금도 3.2다. 그럼 제로죠. 근데 여기 다 제로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글쎄 측정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0점을 다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신뢰성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기존에 3mm의 가량의 균열이 있었다면 이후 늘어난 만큼 크기를 측정해 그 값을 더한 값이 최종 균열의 크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계측 시작점은 모두 0입니다. 즉 3mm의 균열이 있더라도 크기가 커지지 않으면 균열을 계속해서 0으로 표기, 건물에 문제가 없다고 기록한 겁니다. 해당 업체는 왜 이런 방식으로 건물의 균열을 측정한 걸까? 계측 업체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존에 크랙이 얼마가 나 있고? 그거는 저희가 따로 표시는 안 해드리고요. 예. 그냥 제가 해서 뭐 초기치 잡고 그래서 계속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누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잰 거를 제로값으로 보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은 이 건물에 대한 변이는 안정하다, 관리 기준치 대비해서 안정하다고 뭐 우리가 판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면 쪽에서 아마 아니죠. 저희는 그냥 토목 그 밑에 있는 토목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그렇게 계측을 하는 거죠. 그럼 원청의 하청의 하청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네.
유치원 건물의 기존 균열이 누락돼 있는 계측 보고서. 이렇게 측정해도 괜찮은 걸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식행위죠. 예를 들어서 이미 이제 균열이 뭐 10mm, 1cm가 발생된 상태라면 거기에서 한 5mm 정도만 더 생겨도 구조물의 부재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심각한 손상이 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절대적인 균열 폭도 같이 관리를 했어야 하는 거죠. 문제는 이 보고서를 통해 건물의 안전이 평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건설사는 계측이 잘못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해당 건설사를 찾아가 계측 보고서에 대해 물었습니다. 건설사의 반응은 당당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 0이거든요. 다 0으로 돼 있고 여기가 0.34. 그러면 이게 뭐 거의 1mm도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은 계측상으로는 지금 문제 없어요. 아, 문제가 없다고요? 1월, 2월, 3월, 4월 네 달 동안 지금 계속 변이가 없어요. 변량은 없어요. 우리는 그 전문 업체에다 맡기잖아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서 비용을 주고 계측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공사 내내 주변 건물들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설사. 하지만 건설사의 말과 달리 기울어지고 있다는 유치원 건물. 우리는 안전진단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 건물의 기울기를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유치원 건물은 1도가량 기울어진 상태. 지금 우리가 구조물을 우리가 판단할 때 A, B, C, D, E 이렇게 5등급으로 하는데 그 구조물은 2등급으로밖에 볼 수 없는, 다시 하면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구조물로 판단되고, 유치원 건물의 안전 등급은 최하위. 당장 재건축이 필요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 좀 이렇게 계속 거주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네.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안전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